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벌써 17일차까지 빈칸 채우기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이 1단원의 제일 마지막이고요. 물론 우리 문제풀이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해야 하지만 행정학의 가장 양도 많고 가장 중요한 1단원을 이렇게 오늘 빈칸 채우기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다는 거 정말 스스로에게 박수 보내주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우리 이렇게 앞으로 네, 6개의 단원만 더 정리하실 수 있으면 그러면 됩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공공가치 관리론. 최근에 추가된 이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기출 비중도 굉장히 높다고 했죠. 23년도, 24년도 계속 구급에 연달아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25년도에도, 올해에도 기출이 있었습니다. 자, 공공가치 관리론에 공공의 가치로 관리해야 한다. 신공공 관리론과 좀 다르죠. 공공의 가치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공가치가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어제 봤었던 신공공 서비스 이론의 내용과 맥이 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공가치 관리에서는 시민, 이해관계자, 공무원 이들이 수기민주주의 과정을 통해서요, 공익을 도출합니다. 그러면 그 공익을 통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 공공가치 관리론을 주장했었던 학자는 무어하고요. 그리고 보우즈만하고.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왔는데 보우즈만입니다. 보우즈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무어와 보우즈만이라는 두 사람의 학자가 이 공공가치 관리론에 대한 주장들을 했는데요. 일단 무어가 설명했던 이론이 공공가치 창출론이죠.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서 정당성을 부여받은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관리자들이죠. 선출직 공직자들. 그들을 우리가 선출한 이유가 뭐냐면 공공의 자산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 시민을 위한 공공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지들 맘대로 일해 이렇게 시켜놓은 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공공가치 창출을 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뽑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가치의 창출은 이렇게 창출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무허가 제시한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삼각형이 있었습니다. 일단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들이 실제 전문성과 운영 역량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수기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서 공공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공공가치 창출의 크기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무허가 실제 계산하기도 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보우즈만은 공공가치 실패론을 주장했던 학자입니다. 시장 메커니즘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은 공공의 가치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은 절대 공공가치를 해결하지 못한다. 공공가치 실패를 주장하죠. 그래서 이 보우즈만은 공공가치가 얼마나 실패되었는지, 공공기관이 창출해야 하는 공공가치, 그리고 해당 가치가 실현되지 못한 영역, 이걸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도구, 제가 수업 중에 보여드렸었죠. 공공가치 지도 그리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보우즈만이 이 공공가치 지도 그리기를 제안했다. 이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실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가볼까요? 기출선지입니다.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 정부의 관리자들이 공공가치 실현에 힘써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맞죠? 선출직 공무원들, 선출된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공공가치 실천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공공가치 실패론을 주장했었던 보우즈만에 따르면 시장과 공공부문이 공공가치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때 공공가치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의 선지 둘 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너치. 굉장히 특이한 행동 경제학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장 경제학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신공공 관리론을 비판했는데 다른 앞에서 봤었던 여러 이론들이 다들 가치적인 문제를 통해 신공공 관리론을 비판했다면 너치 이론은 경제학적 가정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죠. 행동 경제학의 통찰을 정부 조직의 어떤 정책 설계, 집행에 응용하기 위한 이론이었고요. 인간은 항상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판단과 선택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하지만 여기서의 효율성은 정말 경제학적인 효율성이 아닙니다. 제한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선택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리스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오류 있는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휴리스틱에 의한 오류가 나타나는 의사결정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너치 설계를 잘해서 이 사람들의 선택이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게 너치 이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너치는 옆구리를 쿡 찌르는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부드러운 개입주의입니다. 정보 조직이 이전에 있었던 채찍과 당근을 통해 실제 구성원들이 이런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은근슬쩍 할 수 있도록 은근슬쩍 푸시해주는 역할. 그래서 부드러운 개입주의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의사결정이 더 마음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너찌는 사회 변화를 도모하는 국가의 정책 개입이 굉장히 점진주의적인 방식. 하지만 결과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옷이 젖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급진적인 방식이지만 우리가 그게 옷이 젖는다고 느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보죠. 그래서 급진적 점증주의라고 표현했고요. 너찌이로는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부드러운 개입주의이긴 하지만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시켜서 이를 확대하기 위한 큰 정부의 근거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너찌의 그래서 가장 핵심은 정책 대상 집단의 행동에 개입하는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은 허용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 너찌는 굉장히 엄격한 증거를 통해서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찌 설계자들은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 제가 이런 얘기들을 쭉 진행했었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너찌 이론까지 마무리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1장의 모든 빈칸 채우기 내용들은 끝냈고요. 저희 내일부터는 복습 테스트의 내용들을 가지고요. 다시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 힘내서 다음 2장 들어가는 데까지 열심히 1장을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수업 마지막에 진행했었던 에센스 특강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테니까 에센스 특강 따로 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공단기 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